안녕하세요. 몇 번째 강의인가 이게? 25. 1년 한 것 같은데 25밖에 안 되나? 오늘은 저번에 한 거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 그 전통회에서 하는 구공 의미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거 있어요. 이게 이공이고 이게 감공인데 여기가 청기가 들어온다고 하고 청기가 들어온다고 여기가 지기 여기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가 위고 여기가 간 여기가 에너지 만든다고 하고 여기가 선상관절 가는 곳이라고 하고 여기가 인간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설명 안 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는 설명하는데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인체 신비라고 해야 되나? 이 재밌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아이 참. 애가 배꼽이라고 하면 애가 하단전이고 중단전이고 상단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저번에 그 단전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는데 앞에도 단전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 이분들은 이제 이게 구궁으로 설명하는데 단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곳은 딱히 별로 없잖아요. 인도에는 차크라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각적인 거 안 좋아한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잘 안 그렸어요. 그래서 안 그린 건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옛날 기와나 무늬들 그리고 그림들 벽화들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전통이 안 내려와요. 많이 사장돼가지고 그래서 단전이 이렇게 여기에 무늬 단전 형태가 있어요. 단전에도 그 단전의 형태나 모습 모양 이 무늬가 있는데 이걸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도 하단전에 있고 중단전에 있고 상단전에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을 앞뒤로 하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가슴에도 앞뒤로 있고 머리도 앞뒤로 있던가 이거 다 잊어먹었네. 머리는 3개까지 있어요. 있으려고 하면 이 위에 앞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학문에도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이 단전에서 어떤 이 무늬에 따라서 기가 운행되고 있다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도 보려고 하거나 어느 정지가 넘어가야 보이는 거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단전 모습에 따라서 길을 운행시키거나 어떤 단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게 꼭 쉽지는 않아요. 이게 꼭 그 길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애매한 거라서 다른 식의 운행법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단전 운행 거기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구궁이잖아요. 원래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기문에서도 이걸 써요. 그리고, 현궁풍수, 요즘 유행하는 현궁풍수의 비성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는 오를 집어넣는데,
숫자를 뭘 집어넣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숫자를 배포하면 돼요. 만약에 6을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6, 7, 8, 9. 기문은 10까지 쓰는데 한국 기문은 이제 10까지 안 쓰니까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순서요. 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왜 이 순서냐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정말 그렇지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그렇고, 이 순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게 금이고, 이게 불이고, 이게 목인데, 금화교역이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불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철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왜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설명은,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 나름대로 설명하겠는데, 제 설명법은, 가마운행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단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할 때는 저는 가마우로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쪽까지 합치면 꼭 원자 그림 같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구분이 나와요. 이 9개. 이 중궁이라는 건 중궁이 원래 있어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흐름에 의해서 구심점이 되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긴 하는데 중궁에 이걸 돌린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중궁에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궁에 돌린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간격도 있어요. 간격에 이것도 이 위성들도 있고 이것도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전통에서 말하는 식으로 구궁이 원래 단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고정돼서 보는 거거든요. 저는 가마운행으로 보는데 이건 회전이거든요. 회전을 해야 돼요. 회전을 하는 건데 회전을 하는데 이런 그 길목이 혈이 된다고요. 일종의 의미를 두게 된다고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가. 그래서 이런 데가 여기를 이렇게 의미를 둔 거지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런 운행이 먼저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면 복잡하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구궁이 앞에서 보면 구궁도이기도 하고 내 몸을 절단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게 구궁식으로 배치돼요.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뒤에서 봐서 뒤도 구궁 나누고 저게 구궁이 아니라 이건데 이 그림을 위에서 봐도 이 그림이고 뒤에서 봐도 이 그림이고 아무 데나 봐도 이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러면 완벽해요. 완벽한데 이러면 움직일 수가 없거나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행에서 이 운행을 넘어가야 되고 이 운행을 넘어가고 이걸 한 줄로 이어지거나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이 교류하는 방법이 어떻게 교류를 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로 한 다음에 이 앞숫자로 하나 이 생숫자 앞에 5 이하의 1, 2, 3, 4에 의해서 여기를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2로 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에서 다시 3으로 가고 이해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로 간다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1로 간다고요. 이렇게 돌았다가 1로 가고 여기서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뒤로 해서 이 3으로 가고 이렇게 돈 다음에 1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3으로 가고 3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4로 가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도는 순서인데 이 도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의 이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요. 한 바퀴. 이 설명 왜 하냐고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빠개지는 문제예요. 아무도 이거 왜 숫자가 나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중국 어디에서 거기에 맞는 그냥 수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숫자예요. 어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요. 도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반을 나누면 이쪽에 있는 숫자와 이쪽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아까는 한 바퀴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 바퀴만 돌리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고 하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뭐가 도는 겁니까? 이거요. 근데 이 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선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선은 아니에요. 선이 아닌데 선으로 이해하니까 편해요. 이게 또 왕자 물리학하고 똑같아요. 이게 빛이에요, 입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파동의 입자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이런 식의, 우리 기 자체가 그래요. 임둔맥도 돈다 그러고, 기경팔맥도 돈다 그러고, 이렇게 12주 경에 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경맥이 이렇게 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원래는 그것도 하나 통째로, 몸 자체가 물인데, 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기를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가 흘러가니까 기 흘러가는 걸 선으로 느끼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동맥 돌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느낌을 믿지 말라고요. 그건 당신이 느끼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르게 느끼려면 얼마나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해요. 임동맥이 도는데 임동맥이 돌 때 이 꼭지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4개. 이 여기가 모인다고 이쪽 방향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인 그것이 임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궁에서 빛을 쏘인 그 초점에서 우리는 기가 모이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것도 느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중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일종의 빛일 수도 있고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나무떼처럼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늘어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도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느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느끼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져요. 아주 콧방이. 이것도 있고 물결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임동맥 돌 때 온몸의 물결이 임동맥으로 모여가면서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임동맥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몸 자체 전체에 흘러가는 파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져요. 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면 기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저처럼 별걸 다 느껴요. 도대체 이 기가 그때 따라서 흘러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때는 어떤 빛도 반짝반짝하면서 올라가요. 어떨 때는 용처럼 올라가요. 정말로 용이 뱃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금빛 용이 팍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게 운행을 해가면서 온몸을 돌아다니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대체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움직여요. 아까 말한 대로 기가 양쪽으로 나눠지면 의식도 양쪽으로 나눠져요. 양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머리가 좀 쥐가 나요. 하나만 움직이는 거 따라다녀도 조금 골치 아픈데 이게 2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3개, 4개로 나눠지면 이걸 다 같이 의식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 뭐가 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도냐고요? 내가 도는 거예요. 나요, 나. 내 심층에 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것도 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식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면의 심층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자기 움직임을 해요. 자기 활동을.
자기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활동을 기회의 흐름처럼 느끼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 그대로 심폐기능이면 폐경이 양팔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폐하고 이 폐하고 차이가 뭐예요? 폐의 움직임인데 폐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주로 활동하는 경맥을 얘기하는 거고, 폐 자체가 활동하는 건 온몸 전체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몸에서 반응하는 곳은 이쪽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 폐도 자체도 하나의 의식이고, 옛날 사람들은 말을 했다고요. 여기 백이 들어있다고 그러던가. 맞나? 아, 이것도 다 잊어먹었네. 폐에 백이 있는데 백의 활동이에요. 백의 활동인데 백의 활동을 경맥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 하나하나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식이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위치의 기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의식이나 어느 심층이나 그것이 움직이고 있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법이란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는 결론이 안 나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부분만 볼 것이고, 수련하는 사람은 수련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라서, 무엇이 돈다고 말할 때도 내가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인체가 재밌어요.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모르는 것만 나와요.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 기가 돌고 인동맥이 돌면서 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열이 날 때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압이라고,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1차적으로는 받아요. 열이 나니까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고 강해지겠죠. 그런 부분에 영향 받는데, 원래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인동맥 돌린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익숙해져요. 인동맥 도는 거예요. 또 뭐 설명해야 되나? 단전, 이게 또 인체론의 얘기라서 단전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할 때 그 구궁을 이분들처럼 이게 촌통에처럼 구궁을 열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이분들 보면 이궁 착상하는 데마다 몇 년에 걸려요. 그리고 구궁 여는 데까지도 그렇게 하려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돼요. 단전 연마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 그 대개가 단전에 이렇게도 구궁을 다 의식할 수도 있고 한 부분만 의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의식할 수도 있어요. 서로 역할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대맥을 움직이는데, 대맥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혈액이 하는데, 이 양팔로 가기도 하고 다리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손상관절 꽁지뼈 그 꼬리뼈에서 배꼽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만 설명하는데 반대쪽도 있어요. 여기 성기하고 폐음 사이 여기에서부터 요 명문까지 이 선도 있어요. 이 선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가, 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오줌 참는 거나 오줌 끊는 것처럼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땡겨와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운이 일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빨리는 기 땡기거나 흘름시킬 수 있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을 설명하지 않던데요? 멀리 있는. 네?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단전에 이제 기가 모인다는 전제를 갖고 갔을 때, 기는 또 생각이라고 또 얘기한다면, 단전이라는 전제 자체도 이제 몸 밖에서 볼 수 있고 개념에 따라 달리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는 부분도 그렇게 그 영향으로 드러나요? 영향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게 다 레귤러하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이 저기 이제 하단전 밑에 단전을 얘기하셔서 단전이 이제 그 움직임을 그 옛날 책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구공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전이라는 전제를 갖다가 달리 생각을 하고 기가 모인다라는 이제 일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일단 그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일단 기라는 것이 일단 우리라는 생각 다 기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단전만 단전이 아니라 딴 데도 분명히 다 이렇게 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전이. 그러면 그 단전도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구공의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가 해서 이 몸에 있는 그거 말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생각도 움직이느냐, 그 길을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네. 생각의 그 흐름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의 흐름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단전에서 이제 단전이 이렇게 움직인다, 단전에서 이렇게 구공으로 움직이는 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가 생각이라면 이제 전제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단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 단전이 이제 50도 하나의 기라고 봤을 때, 그런 50도 이제 그런 단전이 몸 안에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 개념의 정의에 따라 몸 밖에도 어디도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단전들도 저렇게 구공대로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움직일 수 그래서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 구궁의 이게 구궁이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 원운행이라고요. 그러니까 구궁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단전을 정하려면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몸 바깥으로 단전 정하는 방법은 이제 구심점을 우선 정하면 돼요. 구심점을 마음에 여기에 내 몸 마음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 전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두고 사방으로 두면 된다고요. 이렇게 두는데 이게 돌 거란 말이죠. 돌겠죠? 돈다고 했잖아요. 내 바깥에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과학적으로도 전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미 그 정도는 이미 다들 알잖아요. 이 몸 안에, 몸 바깥에 오라도 있고 전이층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면서 있단 말이죠. 이 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책에 보면 810장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장에 몇 센치인가? 30cm인가? 810장인가 810척인가 이것도 애매하네. 거의 2.4kg가 되던가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대개는 2kg 정도 범위에서 그 바둑판처럼 짜여진 틀이 원래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 2kg 정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회전을 한단 말이죠. 내 바깥에 있는데 이것도 다 회전을 하고 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 활동을 한다는 게 회전이라는 게 활동을 한다는 건데, 이 활동하는 회전의 방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수히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나누는 게 이 가마처럼 3개의 방향에다가 이 방향 2개 더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이 5가지라고요. 그럼 여기 꼭지점들이나 이런 것에 구분이 된다고 이게. 그럼 이 움직임이 내 몸 안의 움직임으로 나올 거냐 얘기하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그 인동맥이 이렇게 돈다 하면 이게 인동맥 안에서 몸 안에만 도는 게 아니라 외부에 도는 거에 따라서 돈다고요. 이거에 따라서 몸 안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거꾸로일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바뀌어서 내가 방해한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것이 해서 내 안에 바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이 순서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서로 가는 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돌면 여기는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건 그때 따라서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거꾸로 돌아요. 서로 상반돼요. 대체적으로는 바깥에서 이렇게 돌면 안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돼요. 바깥에 있는 거 돌려보면 거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해보면 돼요. 근데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어요. 저도 이게 해본 경험으로는 이것도 돌아가고 이것도 흐름이 있고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략장을 제가 일부러 설명해 준 거라고요. 대략장이라는 게 이렇게 우선 2개를 축으로 놓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나중에 그 육체를 벗어났을 때 이거 가지고 자기 그 공간 장악력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싶잖아요. 예? 날개를 펄럭이면서 나르고 싶은데 이게 움직이는 게 여기가 다리 가지고 발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공중에 떠서는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좀 유치한 생각인가 이러면. 근데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그냥 당연히 공중에 떠면 슈퍼맨 되겠냔 말이죠. 그럼 되지 않아요. 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달라요. 모든 부분에서는 특화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 이걸 뭐 지식적으로 말하면 관법인 거고 자기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 누구나 다 걸어 다니지만 걷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르잖아요. 걷는 사람에 따라 속도도 다 틀리고 건강에 주는 느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걷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걷는 것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이 날아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거나 나름대로 뭐가 안다고 말하려면 거기에 자기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중엔 하늘에 누구나 다 똑같이 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쉽게 떠 있고 얼마나 쉽게 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혼도 중력 영향 받아요. 중력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중력이 뭔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중력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최소한 아인슈타인 말대로 공간이 휘어 있는 거래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게 애매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쪽 세계에서도 공간은 있어요. 내가 공간이란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중력에 영향 받는다고요. 근데 공간이란 개념을 생각 안 해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벗어나질 않잖아요. 왜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이미 지구가 땡기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땡기고 있어요. 이 중력이. 아인슈타인 말대로는 땡기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개념인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도 움직이는 속도와 움직이는 것의 자유로움이 다르다고요. 상대의 움직이는 거 보고 무슨 공부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 알면 뭐가 되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좀 쌈박질만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상대의 움직임을 알면 대처할 수 있는 거고, 대처한다는 게 약간의 제어력, 서로 간의 제어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그들과의 그 정신력 싸움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뭐든지 보면 보여지는 건 상대를 해부해요. 요즘 사람들도 사람 만나면 기싸움 하는 게 상대방을 장악하고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또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도 그런 거고. 근데 그건 어디서나 똑같아요. 딱 보면 상대를 해부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의 판단을 안 한다고 했는데 목적이 있으면 해요. 목적에 맞게만. 그 목적이 형성되면 그것이 보이는 거고, 목적이 형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생각도 없고 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 보려면은 이런 것도 다르다는 것도 봐야 돼요. 상대방이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라는 것도 다르다고요. 다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체크한단 말이지. 선생님, 그 원리를 이용하면 물속에서도 헤엄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육체 가지고는 안 돼요. 육체 가지고 하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니고 그 원리를 이용하는, 지금 공부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날 수 있으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으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물고기처럼. 영혼이요? 아니면 그 몸이? 몸이 아니고요. 그 말인데 공간에 떠 있는 거나 물속에 들어있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꼭 하늘에 떠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건 지상에도 돼요. 몸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전 된다고 생각해요. 해봤거든요. 이 힘 가지고 뒤에서 밀게 하고 나가게 하면 속도가 달라져요. 사람 걸어다닐 때 일종의 그 측지법 같은 것도 돼요. 근데 그렇게 연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게 하는데 내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움직임과 내 바깥의 움직임이 응한다고요. 걸어다닐 때 기 흐름과 서 있을 때 기 흐름이 틀려요.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기의 경맥이라는 게 있어요. 또 따로. 근데 그 경맥을 건드리면 걸어갈 때 더 힘이 나요. 그 어떤 움직임, 어떤 것을 할 때 거기에 맞는 그 기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해주고 빼주에 따라서 힘이 나오고 들어가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엔 이런 것도 있다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했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야, 지금 선생님 부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합이 15인데요. 네. 그 다음에 부궁의 합은 18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일이 빠졌을 때 이렇게 싸우게 뭐 작용하는 뭐가 있나요? 18이요? 어떻게 하면 18이래요? 13, 8. 그 다음에 9, 2, 7, 8, 4, 6 하면 13이 돼서 부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요? 네. 18이고 그 다음에 9, 2, 7. 그 다음에 8, 4, 6. 그러면 18이 다음 부궁 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책에 있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88에 두 개인데? 어? 아니 13호 13호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순서도 안 맞고. 아니 이거, 순서는 안 맞는데 합을 이렇게 하면 네. 위아래로 다시 배열만 하면 그래요? 10이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부궁의 합이 예. 지금까지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부궁의 합이 있는데 네. 다음은 18이 부궁 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요? 이게 장 가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이게 나오는데 그 다음은 뭐 43인가 얼마인가 하나가 3이 빠지고 다시 2가 빠지고 3이 들어가면 뭐 또 그 합이 또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하나씩 빠지면 뭐 이거 숫자 배치하는 거야 하고 하는 사람 마음 아닌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기문이나 형공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다 배치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도 이런 제시하고 여기에 따른 그 체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최한기 선생이 얘기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몰라? 모르는데 저는 이거. 형공투세 말하면 지금은 8원이라면서요. 8. 여기에 8이 들어간 거라면서요. 8. 형공투도 쉬워요. 여기에 8이 들어가면 따라서 이 방향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만 보면 돼요. 20년 동안 똑같거든요. 20년 동안 좋은 길한 방향과 흉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에 됐는데 원래 기문이 역보다 먼저가 돼요. 역학이 생기기 이전에 기문이 있었어요. 기문이 더 쉬워요. 쉽다기보다 이 이론이잖아요. 이 구궁 이론인데 구궁은 역학 상관없어요. 주역에 구궁 이론 안 쓰잖아요. 뭐 이런 건 어려운 문제고요. 또 질문. 단전에도 설명할 게 많긴 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 내외가 아까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하고 닫는 거하고 차이는 없나요? 마음의 문을 안 연 사람이 이런 거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의 연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세상은 그래요. 그 몸에 분명히 웬만한 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확보한 운행은 아니면 자기가 확보한 몸은 또 따로라고. 내가 확보한 내 자신과 그냥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하고 이걸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행도 알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방법이 저는 그 단전에 집중하는 게 너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나 안 좋게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구체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 몸 바깥에 있는 걸 수로서 자기 몸 안을 바꾸는 거거든요. 거꾸로 한 거라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 그 구궁이나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뱃속에 있는 거 가지고만 보는데 몸 바깥이 변하거나 생각이 바뀌거나 어디가 바뀌어도 여기도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궁을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정말로 이 순서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이 순서대로 길을 어떻게 운행시키냔 말이에요. 예? 예, 그 서경덕이 만든 데에는 또 이런 운행도 있어요. 이게 또 기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운행도 있어요. 이건 서경덕이 그 팔문 운행 배치법이에요. 이 순서대로 가요. 이 꽈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꽈배기 움직이는 이 흐름도 분명히 있거든요. 위요. 이 경 흐름과 이 위아래로 하는 경 흐름과 이 좌우, 이 회전, 이 위 흐름, 이 위경, 위기, 이 흐름도 있거든요. 이 위 흐름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내 것이 돼요. 확보가 돼요. 이 경은 보편적인 거고 위는 개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가 더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문은 인간이 내가 활동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이 어느 쪽 문을 열고 나가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체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시킨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그 운행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거나 바뀌면 오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잘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초보자이거나 초보자일수록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수련을 해서 좀 편해지면 운행에 의해서 몸이 나빠지는 경우는 안 생기는데 처음에는 생겨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저녁 한 8시나 9시까지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충분히 딱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몸에 반전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지금. 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초장에 뭐 기운행 같은 거 잘못해갖고 부작용이 있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딱 보면서 나 혹시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술을 줄이세요. 지금 뭐 기술을 하셨어요? 몸에 반전 생기는 거 술 많이 드셔서 이게 햇빛 많이 보면서 반전 생기는 거나 아니면 습도나 이런 거에서 피부 반전 생기는 거 장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건 대군인하고 상의하세요. 대표님이 술이 좀 많으니까. 그 술을 쭉 먹어서 아니, 정말 저처럼 부작용 생긴 거라면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습도에 따라 반전이 생긴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집 그 저주에 의한 거라서 그건 다른 문제인 거고. 또 뭘 설명해야 될까나. 저거 지금 지지난번 선생님 블로그에 올라오신 집 주변에 구공 설명하셨잖아요. 집 주변 구경, 서울 네. 구경. 예. 근데 지상에 그 있는 구공의 개념하고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그 구공하고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나요? 땅에 있는 구궁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복잡해지는데 많아요. 생각보다 구궁이 땅에. 그리고 이 구궁도 종류가 거의 보통 사람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기운 아니면 그런 식의 좀 저급한 기운에 흐르는 구궁도 있고 좀 더 상급 기운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전혀 관계도 안 하는데 있는 구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 등급 따라 다른 구궁이 있고 인체와 관계는
의미가 비슷할 거 생각해요. 구궁에도 각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구궁 의미와 여기 있는 국의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땅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해석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건궁인데, 근데 저는 대개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회나 아니면 과거에 좌도방이나 그들이 보는 구궁이 있는데, 그거는 이 방법을 따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8개를 따라요. 8개로 가요. 8개씩으로 하거든요. 이 8개 개로 이해해요. 제가 보는 건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계를 안 해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천 8개로 움직이는데, 건괴가 이게 아버지 공이고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괴에 해당하는 곳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요. 이 주역에 있는 그 선천 8개의 의미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이케라 하면 여기가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해야 되나? 조화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시작한 게 어느 단계에 넘어서 씨앗을 만드는 정도의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는 옆에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요. 입법기관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은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것이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사법기관과 비슷하잖아요. 여기서는 진괴니까 번개잖아요. 전기, 에너지요. 이 진이 움직여야 난자, 정자 결합을 하잖아요. 생물학자들이 난자, 정자 집어넣은 다음에 이게 전기로 지지잖아요. 그래야 냉동된 그 정자와 난자가 다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이거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단전호 호흡이라는 것도 몸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본다고요. 기를 단전에 모은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가 단전에 모여지지 않아요. 모여진다는 것도 단전이라는 게 정확히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중궁을 단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다 말이 달라요. 여기 이게 어디 있는지 말이 다 틀린 이유는 이게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체적으로는 이 중간인데, 그래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표피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하면 기해나 뭐 성문이나 관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은행 해보세요. 재밌어요. 하진 않겠지만. 단전은 안 하시죠. 명상도 안 하시고. 해야 돼요. 명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성찰, 아니면 자기 관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가만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관찰을 하는 거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기 관찰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질이. 꼭 단전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정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건 자기를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마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보는 능력이요. 사유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 움직이는 거 연구하려면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있어 봐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또 탁기도 나가요. 탁기는 일상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몸에 쌓이기 때문에 그걸 빼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앉으면 돼요. 그러면 몸이 알아서 빼줘요. 여기 단체들처럼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번잡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나가요. 마음에 따라서 기가 마음 움직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이미 기 스스로는 고요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탁기나 이런 게 오염되는 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탁기가 아니라 고요하지 않은 기운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접근하는 게 달라요. 편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가지고 오염된 거 도끼, 얘네들은 도끼란 말 쓰는데 너무 무서워요. 도끼란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유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고유해지면 이미 그 마음은, 그리고 귀는 스스로 정화해요. 그리고 정화도 깨끗해지거나 여과시키는 거예요. 여과기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있어서 정수기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쉽고 간단한 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한다고 하면 정수기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정화해가지고 뭐 깨끗한 물처럼 그렇게 깨끗한 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든지 그 생각하는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그 어떻게 접근해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모든 건 다. 그래서 단전이 어디 있는 거나 단전이 깨끗해야 된다나 단전이 모여야 된다거나 기가 모이거나 기가 흘러야 된다거나 기가 뭐 어쩌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게 한약을 잘 모르면서 자꾸 한약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디에가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그 침을 난사시킨다고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 다 꽂아가지고 피 흘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암침이나 그 이제마 침으로는 몇 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타예요. 좀 거리를 두고 침을 넣는데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바퀴를 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힘을 써서 굴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다고요. 나중에는 이제 리모컨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점점 간접적으로. 컴퓨터가 훨씬 낫나? 예전에는 어셈블리로 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을.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점점 언어의 언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걸 기계를 움직이는데, 기계를 움직이는 언어가 어셈블리예요. 기계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고, 이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을 해부어가지고 이렇게 구조됐는데, 그래서 이걸 직접 이렇게 움직여야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 하는 거고, 또 시간 지나면 좀 거리 둬서 그거에 또 다른 메타가 있어서 이게 하면 저절로 여기에 움직여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단전이나 기 운행하는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의 메타를 가지고 움직여주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요. 더 편하고 또 부작용도 줄어들어요. 이 처음에 아까 기 운행 잘못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나 혈이나 경맥이나 단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바로 부작용이나 몸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니까 효과가 좋은 것처럼 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더 수련이 빠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러니까 지식 추구 뭔가 이해하고 이치를 연구하고 사리를 공부하면서 이해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방법은 별로 부작용이 없어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 공부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거기 가지고 부작용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바꾸는 게 욕구 바꾸는 것이 있는데 욕구 바꾼다는 게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도록 자기를 습관 들이는 거라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욕구도 제어되고 욕구도 습관 들여져 간다고요. 감정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그 감정 일어나도록 계속 습관 들어 놓은 거예요. 길 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계속 길을 냈다고요. 그 감정 나오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걸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몸을 건드려서 바꾸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좀 그렇다고요. 좀 간접적인 방법을 써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방식이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불교도 다 똑같은데 계율이나 그 예법을 그래서 설명해요. 무조건 그 마음 바꾸기, 뭐 생각 바꾸기 그렇게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는 거고, 자세 바꾸기 위해서 자세만 똑바로 그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그 가족하고, 주위 사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간 사회와 조직하고 어떻게 내가 활동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해 나갈지를 설명한다고요. 이게 다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사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지를 이렇게 그 행동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예법이든 그 율법이든 그런 계율이든 이걸 해가면서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 개 다 써요. 몸 움직이는, 육체 움직이는 방법하고 지식적인 거 하고 이걸 같이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좀 더 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수련이었죠. 나쁘게 말하면 훈계고 좋게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훈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훈계로 되는 게 더 많았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알고 공부해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수학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법이잖아요. 계율이에요, 일종의. 율법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대학을 공부하면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경물치지를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치를 이해하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고 움직이면 착한 사람 됐어요. 근데 나이가 약관이 넘었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 이건 공부 안 한 것이 돼요.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묻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었을 때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맞다고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성인이 아니에요. 무슨 애도 아니고 아직도 판단하는 것에 기준이 엄마이면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요. 쇳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밝을 철자잖아요. 철이 없다고요. 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원래 철인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탕이라고요. 탕이 먼저인가? 누가 먼저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지가 왕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된 사람이 철이 돼요, 철. 근데 그 이후에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되시고 해서 철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꾸 사장시키고 성으로 바뀐다고요. 성인으로. 철인은 원하지 않아요. 성인을 원하는 거지. 성인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인 군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요. 말 잘 듣는 인간. 그렇게 말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그런 사람 행동하는 것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유를 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 순서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에. 이것도 다 수련법이라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구공, 단전, 기운행 이걸 얘기 안 하니까 수련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식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에 따라서 내 안에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감정이 다르면 몸 안에 기운이 달라진다고요. 기운이 달라지면 당연히 수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변형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좀 더 간접적인 것이 더 좋은 건데 간접적인 것의 문제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직접적으로 딱 찔러주면 그거 이렇게 되고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서 두 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거와 연결되고 저거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질문. 자기가 발출한 사념을 자기가 회수해서 정화를 할 수 있지. 정화할 필요 없어요. 자기 거는. 자기 오면 들어오면 그냥 자기 거예요. 정화가 아니잖아요. 내가 날 정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념이 나갔다.
저 사람이 밉다라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환영이 나갔을 때 예, 그걸 그냥 다시 끌어들이면 되나요? 네, 끌어들이면 되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좀 줄이면 되죠. 근데 아까 뭐 저기 예법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나를 바꾸게 하는 단편이었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이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알고 예법과 뭐 계율을 지키는 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또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뭐 계율이 자꾸 가르치듯이 막 만들어내기만 하고 예법도 예법이 오히려 보수돼 버려가지고 경직돼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계율이 예법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너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아니면 배운 대로 해오는 대로 이렇게 고착화되어 가잖아요. 그럼 예법이나 계율은 결론적으로 내가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내가 만들어서 뭐 터뜨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어떻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이 가르쳐서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느끼면서 이끌어가는 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좀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건 선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게을러서요. 부처님이 맨 마지막 말에 그거를 게으르지 말라고. 아닌가? 맞잖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게으르지 마, 이게. 선생님, 그 좌도방, 우도방하고 또 성명하고 그게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는 못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비슷한 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좌도 우도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성이나 명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육체, 신체로 먼저 그 신체 단련을 먼저 하는 건지 마음 단련을 먼저 할지 그 정도 뭐 그런 식의 걸로 이해하면 비슷한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좌도방은 좀 더 그 엄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분들이 상당히 엄하게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맥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기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엄하게 가르쳐주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는 거나 안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몸으로 신체로 수련하는 사람들을 좀 더 엄하거나 좀 단도리를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또 게다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 의방한테도 상당히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 자방이 몸만 수련해가지고 힘만 세졌다고 그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거든요. 이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고정된 게 있는 거고요. 그럼 절대라는 개념이 들어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안 맞잖아요. 왜냐면 그 흐름이 뭐 이렇게 가면 뭐 몸에 안 좋거든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초보적일 때 부작용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차근차근 너무 성급하게만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부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데 쉽게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원격 강사 아니면 기치료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기 좀 느낄 줄 알면 그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한다고요. 근데 이들이 그 문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크게 그래야 되나? 비면 귀가 얇아서. 여기가 중단전이고 여기가 하단, 너무. 여기가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분류해버리면 기수련 해서 기 가지고 치료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일종의 자도방처럼 보이잖아요. 기 가지고 뭐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근데 이들이
기흐름이 이렇게 돼요. 수도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한 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기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슴에서 끝나고 이 머리에 그 흐름이 안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작용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부작용이에요. 사람이 엄한 것에 빠져 있다고요. 이게 부작용이라고요. 이게 더 큰 부작용이에요. 몸 아픈 거는 수련을 그만두거나 어떻게든 뭐 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하면 되겠는데 이건 치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돼버렸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해외에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무수히 많아요. 별별 뭐 채널링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래 많아요. 이게 다 이런 게 돼버려요. 기흐름이 이렇게만 하고 이 상단전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올라가요. 왜요? 마음을 닫은 거라고요. 외부하고의 관계를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이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외부하고 마음을 닫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집중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거. 남 앞에서 보여줄 수 있고, 좀 돈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만든 거라고요. 상단전이 영적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와 교류하는 것이에요. 왜 이목구비가 얼굴에 있게요? 외부와의 교류는 여기로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상단전이 하는 거라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배에 이목구비가 붙었으면 배가 교류할 거라고요. 근데 이 외부와의 교류는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이 머리에서 하는 거라고. 머리로 기가 안 올라간다는 건 외부와의 관계를 안 하겠다고 됐다고요. 마음 자세가 그렇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네? 아만하고 같은 네, 아상이에요. 아상에 젖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돼요. 기 흐르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외부한테 뭔가 받아들일 생각 애초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도에 관해서는 남의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게 돼버린다고요. 그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부작용이에요. 질문이 뭐였냐?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였는데. 적었어요. 기가 흐름이 뭐가 잘못되면은 뭐 망가진다는 몸이 뭐 어떻게 된다거나 뭐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고정관념이 아닌 것도 돼요. 그 몸에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자체가 내가 절대적인 게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그 기운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또 그것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다니는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나한테 개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개성에 나오게 하는 또 다른 회로의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좀 더 자주 내는 사람과 화를 덜 내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은 내가 화를 덜 내게 되는 사람이라면 화를 덜 내게 만들어놓은 그 흐름이 있다고요. 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그들식으로 얘기하면 이 8번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감정을 만드는 궁이나 감정을 만드는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좀 더 열려 있거나 거기에 다른 식의 오염된 기운이 들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또 어떤 그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라고 하기보다 남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그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혈관이라는 게 혈관으로 이해하면 동맥, 정맥 중요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 똑같지 않은 게 누구나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있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있는 위치는 있어요. 안 그래? 맞아. 이게 그래야 하니까 누구나 똑같이 여기에 맥을 짚을 수 있잖아. 근데 정확한 위치는 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큰 줄기도 약간씩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또 모세혈관이나 잔 핏줄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미세에 들어가면. 근데 그 차이가 혈관의 그 차이는 기 흐름의 차이예요. 기 흐름이 먼저 차이가 나서 혈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핏줄처럼 모세혈관처럼 그렇게 무수히 찢어져 이렇게 자세하다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정해진 루트는 바꿀 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루트에 따라서 나의 감정체계, 신체의 움직임, 부작용 중에 몸이 아파지는 게 있잖아요. 그건 혈관과 똑같아요. 어느 부분의 혈관이 약간 움직임을 하거나 충격만 받아도 아플 거 아니에요. 두통이 머리에 올라가는 혈면만 조금 좀 뒤틀려도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어느 기 흐름이 조금만 충격을 받거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바로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수련하는 사람이 단전 가지고 수련하는데 이 하단전의 문제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중하, 여기가 외부와 관계한다면 여기에는 감정에 관계하는 거고 요거는 육체와 관계하는데 육체와 관계하는 이 부분을 수련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 가지고 수련하면 정신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좀 어느 단계 넘어가면 이것도 기도 층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도 층차가 있다고 이렇게 육체에 가까운 기 흐름이 있는 곳이 있고 조금 떨어진 흐름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좀 이따가 진도 나갈 부분에 이 전기란 말을 쓰는데 이 인동맥이 열려서 중맥이 열려서 중맥이 운행이 일어나면 이 전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 육체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체계가 이 육체의 움직임에 밀접해서 육체와 관계하는 부분의 기 흐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심리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여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가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기 흐름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돌렸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이걸 건드리면 말 그대로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이런 것이 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좀 간접적이고 좀 메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타로 넘어가는 건 여기라고요. 중국말로 하면 여기가 연정, 기화, 화기. 항상 이 기와 화기가 헷갈리는데 그 부분이에요. 연정, 화기 맞아요? 그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기, 이 기술은 여기가 원래 진짜 기술을 하자는 그 부분이에요. 기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됐다는 건 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는 알아서 움직여요. 내가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거 같아요.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악당 중에 옥토퍼스, 닥터 옥토퍼스 나오는 팔이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가 생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기도 그렇게 움직여요.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렇게 막 혼자 돌아다니고 알아서 움직여주는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 따라다니면 재밌어요. 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부분으로 움직여가지고 기 가지고 그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치료한다 식으로 할 때가 여기 가지고 하는 건데 위험해요. 내 기운 너무 소모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얘기는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또 부작용이 적죠? 없다는 게보다 적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자기 몸 가지고 이게 실험할 수도 있는 건 저 부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질문이 약간 뭐였죠? 자도방, 무도방하고 또 성명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알고 수련할 건지 몸이 변해서 알 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단련함으로 인해서 생각체계와 감정체계가 바뀔 거라는 뜻이 돼요. 서로 같은 것에 응하는 거라서 서로. 그러니까 어떤 걸 건드려서 내가 변할지는 어떤 것도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여기를 바뀌어서 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단전 3개 중에 아무 곳이나 먼저 바뀌면 나머지도 같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는 이유는 막아서 그래요. 스스로. 대기는 여길 막아요. 목을 따요. 이 목 따는 게 억압이에요. 목 따는 게 억압이란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특히 이 부분에 끊겼다고 하는 거죠. 이론과 현실의 이 괴리. 이게 저기가 딱 끊어진 거예요. 이론, 현실이요. 여기만 움직여요. 여기만. 본 것 많다, 이렇게 된 거죠. 들은 것 많고, 본 것 많고. 근데 여기를 안 내려와요.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는데, 하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보는 것 많고 들은 것 많아서. 근데 여기가 움직여야 행동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다 그래요. 여기가 움직여야 해요. 가슴이 움직여야. 여기가 안 움직이는데 여기도 아무리 많고 들은 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끊어지는 건. 그래서 그래요.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에 자꾸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서 그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아래가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시켜주는 게 기 가지고 연결시키는 걸 수도 있고, 저처럼 연결되는 이유, 아니 연결해야 되는 이유, 끊겨진 이유를 설명해주면 자기가 가서 연결하는 것도 되고, 어떻게 할지는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걸 좀 제가 좀 이해를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자아 오토방을 예를 들면 마음과 물질이라고 봤을 때 그 옛날 분들이 그런 마음과 물질을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인식의 범위가 좁아서 한쪽만 봐서 그렇게 생긴 건지, 그런 부분이 보면 좀 생깁니다.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게 어느 시대든 어느 정도는 나누어져요. 근데 나누어지는 강도라고 해야 되나? 강도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강도가 다르다는 걸 보는 방법이 공간적인 방법하고 시간적인 방법이 있는데, 공간적인 건 제가 설명했듯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안 나눴고 제가 중국은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갈수록 마음과 물질을 구분해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예?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 몰라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강도가 틀려요. 그 강도가 틀리는 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냐. 마음과 물질이 있다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일종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인도만 가도 불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눠요. 불교 이론을 보면은, 뭐, 부처도 마찬가지로 12연기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12개를 우선 나누잖아요.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게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쪽 이론이 지수화풍이에요. 이쪽에서는 오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같은 거기도 하고 다른 거기도 하는데, 보는 차이가 이렇게 나요. 얘네들은 좀 더 이게 상당히 물질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개념이에요. 지는 지에 해당하는, 흙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는 수 가지고, 이거 가지고 걔네들 의학도 하잖아요. 여기 중에 먹길 하나를 빼가지고 사람은 3개의 체질로 나눠서 이거 치료하거든요. 근데 이 동양에서, 이쪽에서 이 오행은 목이 나무냐 하면 나무와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무 아니에요. 나무를 이해하면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오행하고는 그건 달라. 이건 오행이에요. 변화되는 거라고요.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대충 목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에서 넘어가는데 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것 같다는 게 되는 거라고요. 목이란 것도 아니고 화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전 사람들은 봄이라면 봄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하루 낮 기온 아니면 하루의 밤낮의 기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만 되면 그냥 목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봄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봄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보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끊어가지고 여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좀 그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흐름이나 주기가 있어서 여기서 여기 끄는 이런 식의 개념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벌써 달라요. 그 천상산맥을 넘어간 이 이전과 이후에는 벌써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에 넘어가서 걔네도 이런 거 가지고 사고를 하는데 결국 그들은 지금 과학을 만드는 거와 비슷해요. 사물을 잘라 만들잖아요. 양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질을 보지 않는다는 거. 수학이요, 수학. 걔네들 수학을, 자기네들의 수학이나 이 물리학 만드는 거 엄청 자랑을 하는데 수학의 문제는 그거란 말이죠. 내가 그 댓글에 썼듯이 나하고 걔하고 똑같은 인간 만드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걸로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죠. 개 2마리와 사람 2명이 있는데 아니면 개 하나, 나 하나 있어요. 이게 나를 개 취급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씩 있다고 하면 돼요. 숫자 1에서는 개와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 개예요. 내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문제구나, 이게. 근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무아예요. 나를 없애했을 때 나는 그냥 숫자가 돼버려요. 그냥 죄수 번호잖아요. 1, 2, 3, 4, 5, 6, 7, 8이에요. 나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수가 되는 건데, 또 이쪽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나누기가 힘들어 했어요, 이거 가지고. 숫자를 안 쓰는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다 재단하기까지는 차마 못했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가 되려면 불교는 무화를 얘기해요. 우리는 무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건 상당히 폭력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걸 폭력적인 거로 이해 못하는데 엄청난 폭력이에요. 너 보고 너 없다고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나 여기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무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엄청난 폭력이란 말이에요. 물론 말이 맞고 또 그것이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알긴 아는데 어떤 말을 쓰느냐는 건 다르다고요. 이건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나치게 주체성이 다르게 말하면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부족하다는 개념으로 쓰는 사람은 없다는 개념 쓰는 거 불편해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 보고 기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기계 같다고 얘기하면 조금 나아요. 그냥 갖다만 빼버려 그냥 기계라고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또 거기서 약간의 뉘앙스와 차이로 인해서 감정이 이 발로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이 그러한데 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차이가 있다고요. 쉽지 않아요. 건너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개념이나 이 감정이 그냥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은 이거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익숙해서 별로 느끼는 거에서 자극이 없을지 모르는데 이걸 들어본 지 못한 사람이 여기 이것만 얘기하려고 갑자기 이 얘기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충격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건 공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과거와 미래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걸 종교가 가르쳐줘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신이라는 개념 없냐고요. 있다고요. 인격 신 있고 뭐 창조적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근데 방고 신화도 있고 모론 신화에서 세상을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 여호와가 만드는 그 창조를 한 건 똑같은 거냐고요. 틀려요. 연구 잘해놔야 돼요. 틀려요. 거기서 말하는 거 그냥 걔네들은 있다예요. 내가 세상 만들었다가 돼버려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애초에 그게 성경에 써있지 않은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여호와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것 같다도 아니에요. 그냥 만든 거예요. 이 얘기는 결코 달라요. 신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신을 대할 때 신을 공경한다고 하지 신에게 복종한다는 개념을 안 써요. 복종이라는 건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에게 얼마나 날 집어 던져서 얼마나 신에게 갈구하고 얼마나 신의 목숨 걸고 매달릴 건지 이거예요. 과거에 누가 요즘 기독교인처럼 신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냐고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신을 공경하는 강도가 다른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냐고요. 이게 감정을 쏟아 부어 가지고 신을 갈구해야지만 정말 신을 믿는 거냐, 아니면 옛날 사람처럼 믿는 듯 안 믿는 듯 알 수 없는 것처럼 믿는 것이 정말 더 나은 믿음인 것이는 그건 다른 문제인데, 서양들은 당연히 전자가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내 생각은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거라고요. 그렇게 꼭 집착적으로 넘어가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메타가 있다고요. 메타요. 신을 생각할 때 꼭 그렇게 신을 대면하는 것처럼 봐야지 내가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걸려요. 이게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전통에서 하는 얘기도 그것도 있어요. 풍수를 보는 방법도 또 이렇다고요. 향 개념이 있고 방 개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향이 있고 방이 있다고 해요. 향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저 산 꼭대기를 보는 거예요. 방은 눈에 보이는 건 저기는 저기인데 이 땅에 있는 지기가 정확하게 저쪽으로 직선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기는 이게 흘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산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직선으로 여기서 묘를 만들면 여기를 쳐다보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향이에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보게 만들어요. 기가 이렇게 가서 결국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일종의 패러다임이 틀리는 건데, 이런 것이 있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쉽고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거 강박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몸 수련이나 신체 수련을 한다고요. 앉고 구체적으로 기 흘러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운행도 가르쳐주고 쉽고 간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좀 간접적으로 쓴다고요. 저처럼 생각을 하나 달라지게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하죠.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데. 부처님 하는데 이 무아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기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간접적인 방법 쓰잖아. 또 재밌는 거. 서쪽인데 좀 더 간접적인 방법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청정도론이나 걔네들 쓰는 법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떻게 마음 쓰고 어떻게 하는 엄청나게 세세하게 써 있어요. 두 가지 한 거 다 써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공간적으로는 이쪽으로 갈수록 더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에 올 때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확실히 좀 더 물질적인 거나 마음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강도가 있다고요. 더 나누느냐 덜 나누느냐. 간단히 말하면 구분과 분리로 얘기해요. 구분을 하는데 분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넘어갈수록 구분하고 분리까지 해요. 부셔버린다고요. 우리는 부시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할 때 의학과 똑같잖아요. 의학은 사람을 해부하잖아요. 해부도 죽은 사람 해부한다고요. 죽은 사람 해부가 사람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동양 한의학이 돼버려요. 산 사람의 몸과 죽은 사람의 몸은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선 기가 안 보여요. 기가 안 보이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 침 찌른다고 해서 반응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실험할 수가 없어요. 몸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고 해서 병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닌 부분이 있다고요. 그건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찢어박여도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거 똑같아요. 구분을 하는데 분리하지 않느냐, 분리까지 하느냐, 그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아가 폭력이라고 그러면 왜 존재가 없다?
대기 없다고요? 기분 나쁘잖아요. 너 없어. 나 없다고 하면은 나가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되지 않나요? 막 가면 생각을 이어져 가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방금 전에 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 별거 아닌데 넘어가는 거 힘들어 한다니까요. 왜 그 생각까지 못 하시냐고요. 댁들은 이렇게 된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못 하는 게 맞다고요.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생각을 그냥 말만 바꾸면 되는데 말 바꾸는 걸 못 해요. 칸트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막 연구했는데 아니에요. 그 분석적 사고요. 분석 사고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결국 동호 반복인데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같은 얘기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이런 애매한 게 돼버린다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맞장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머리가 나쁜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넘어가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죠. 이 무화가 사람 무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거나 추상화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한다고요. 못 하는 거고. 그게 생각이, 어느 한 생각을 다른 식으로 바꾸는 걸 보고 하는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굳이 이걸 굳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 말쓰기를 힘들어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넘어가는 걸 힘들어하냐고요. 왜 그러는지 찾아내라고요. 자기 자신을.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거세도 있어요. 사회적 거세. 이 사회가 어느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흔한 게 독재 정권이잖아요. 어떤 걸 생각 못하게 사상 통제를 하잖아요. 여기에 기다려지면 그 어떠한 부분만 사상 통제했지만 다른 것도 사상 통제가 돼버려요. 북쪽만 막았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북쪽만 막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정도 다 막아버렸어요. 북쪽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다 막혔다고요. 북쪽만 막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만 막히지 않아요. 그냥 큰 틀로 막아버리면, 그냥 동맥 막으면, 그냥 여기 만약에 팔에 있는 이 동맥 막으면 요것만 막혔냐고요. 이 팔을 못 쓰잖아요. 특공대 애들이 사람 죽이는 것 중에 여기 허벅지에 있는 동맥 끊으면 이쪽 팔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끊어요. 팔 못 쓰게 하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느 하나만 막았다고 해서 그 부분만 문제 생기냐고요. 사람 자체가 거세돼 버려요.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것저것 넘어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을까는 이런 것도 있다고요. 크게는 사회가, 그리고 작게는 내 자신이, 또는 주위에서, 가족에서, 선생이, 그들이 어느 생각 못하게 만드는 많은 억압이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 맞게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건 외부적인 이런 건 다 외부에서 나한테 오는 그 억압인데, 그 억압에 내가 순종할 건지 거스릴 건지를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어느 부분이 억압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억눌려 있는지 찾아내서 그걸 풀어내는 거야. 그게 뭐 자방식이나 아니면 그들 말하면 어느 경맥이 아니면 어느 도끼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내고 그걸 연다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얘기가 된다고요. 생각의 자유로움이 기흐름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15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게 있었는데. 생각도 전기가 타가지고 끊어지면 끝나는데. 부담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고3인데 시험 준비를 하는데 금방 했던 무화라는 게 3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법 무화를 이렇게 해서 전과 이런 참고서에 써놨는데 뭐라고 정의해놨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달달하게 암기하고 있길래 야, 좀 되게 어려운 표현을 가장 짧게 표현했는데 근데 고정된 실체 이 자체도 어려운 개념을 그렇게 풀고 막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암기하고 있고 있어서 야, 참 너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 그게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지금 교육의 어떤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외우는 게,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억압이에요. 고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생각을, 그러니까 막는 방법이, 뭐, 무협소설 혈 막듯이 그냥 딱 찍어가지고 막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의 막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못 흘러요.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가르쳐주면 하나의 맥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뜻이고 이 뜻이고 이 뜻이고 이렇게 쭉 됐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걸 못해요. 이제 그때부터. 교육을 되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고정된 실체라고 그러는데 실체 도대체 뭐가 고정됐고 요즘 애들이 뭐가 실체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아직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변증법으로. 소크라테스처럼. 고정된 실체가 뭐냐고. 계속 캐물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갈림길, 첫 시작하는 그 곳이요. 내 생각이 처음 시작됐던 곳까지 가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철학에서 나프리오리아라고 했던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이 왜 나오냐면 생각이 가다가 막히는 그 부분이 네 경맥이 막힌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거기에서 다르게 흘러가는 방법을 찾아냈을 때 갑자기 혈맥이 타통되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뭐 가장에서 이렇게 꾸면 되면 이제 각성을 하거나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생각의 그 시점, 생각의 그 틀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는 그걸 유도를 시켜야 돼요.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프리오리에 걸리면 안 돼요. 결국 걸리는 건 이제 서양적으로 그 플라톤이나 게네도식으로 걸리는 게 거기에 무와 존재요. 거기서 걸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기 또 해석을 한다고. 종교인들은 신을 갈구하거나 뭔가를 추구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결해 나갈 거냐고요. 마지막에 걸리는데 그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그 성향의 시점이 돼요. 종교인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한가? 질문하다 보면 사람이 막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곳도 항상 같은 곳으로 도망가요. 애들하고 대화해보면 그 애가 주로 가는 사고의 방향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그쪽으로 가서 문제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도 해줘야 돼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사고의 치우침이 인생의 치우침이 돼요. 그건 사람의 성격의 치우침도 되고. 근데 그거를 바꿔주는 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꿔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어려운데 나 보는 것도 힘든데 남 보는 것도 그래서 자기 보는 것부터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애라서 아직 사고 형성이 시작됐고 그나마 가족이라서 한 10년, 20년 봐왔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른이라서. 그래서 보여지는 게 있다고.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하고 어느 쪽으로 어디가 고정되고 있고 어느 쪽으로만 흐르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다른 쪽도 흘러가게 해줄 수 있거나 다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거나 그런 것도 해보게 해야 되고 하는 것도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내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 위에서 내 미래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나를 낮춰서 보는 것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애라고 볼 때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애로 만들고 내가 그 성인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내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것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연습이래요. 내 사고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려면 내 자신을 조금 쉽게 봐야 된단 말이죠. 쉽게 보려면 애 취급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 태식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예, 책을 읽기는 길어서 읽기 싫어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 읽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게 태식이 그 단전으로 호흡하는 걸 태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전으로 호흡하는 걸 다 태식으로 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호흡하는 건데 그걸 뭐 태식이라고 하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단전 호흡을 태식이라고 하든가 하단전으로 기운이 연결되는 것을 태식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다른 것도 있는 건 태아에 있을 때처럼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수련을 하다 보면 금빛이 생기고 금빛이 확장됐을 때 온 몸을 막을 하나 만들어요. 금이 하나 만들어주고 금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장돼서 내 몸하고 딱 크게 맞아지면 하나의 금빛 막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이와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의 이 금빛 막이 만들어져요. 이게 숨을 쉬어요. 컸다 작아졌다. 욱신욱신 하면서 수축과 신장이라고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하면서 몸 전체가 그렇게 숨을 쉬어요. 그러면 이 앞에 그 전에 단전이 어떻고 경맥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몸 안에 있는 경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몸 안이 그냥 그 텅 비어 있거나 허공처럼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외부하고 단절하는 이 기운하고 이곳으로 온몸 자체가 호흡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기를 모으고 뭐 내공을 모으고 무협소설처럼 뭘 모아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기운을 흘러가게 해가지고 내보내고 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하고 여기 있는 기하고 여기 있는 기하고 여기 있는 기하고 차이가 안 나요. 몸 자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합돼 버렸다고. 안에 있는 체계 자체가 다 통합돼. 아까 말한 구궁이든 단전이든 뭐든 삼단대든 뭐든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돼요. 저는 이걸 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자체가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그 다음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이게 바른몸 만들어지는 금단이에요. 이게 다시 커가지고 또 몸 크기처럼 됐을 때 이게 바른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한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지 않거나 이 바른 몸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무협소설처럼 생각해요. 기를 모아서 뻗어내고 장풍하고 기를 땡기고 밀고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돼요. 차이요.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에요. 하나가 다고 다가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이 여기서 형성이 돼요.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그러니까 모은다는 건 어느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그곳에 어떤 집중과 특화시키거나 그곳에 특별한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좀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단전이라서 단전을 또 다른 의미로 뭔가 만들려고 해봐야 의미가 안 된다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내 신체 어느 한 부분을 다르게 만들 수 없어요. 똑같아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냥 같은 거 한 덩어리예요. 이 한 덩어리가 돼서 어느 한 부분을 확장하거나 과장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 부분 설명한 사람이 없는 건
글쎄요,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데 이게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고 일이 다고 다가 일이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합일되고 세상에 다 평등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몸 안에 이루어질 때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그 장풍은 날리지 말고 손을 미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자꾸 이게 미역소처럼 얘기해가지고 유치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해가 편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건 기가 나가는 건데 그럼 상당히 기를 대상화한 거예요. 기와 나를 이미 구분해버린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손이 나가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고. 자기 신체와 그러니까 기와 나와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의 이해가 있다고요. 그러면 중주주가 나가서 뭘 때릴 때는 그게 장풍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 왜 거꾸로 얘기하세요 또 그걸? 아니 장풍이 의미해서 이렇게 넘어오려는데 다시 거꾸로 내려오게 만드시네. 그러니까 이게 준주주 모주라고 하지 않나? 그걸 쓴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 정도 돼가지고 장풍이라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기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몸에 대해서. 몸에 내 일부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통째로 통짜배기예요. 하나라고. 하나 하는데 하나라는 게 수련의 경지마다 하나의 개념이 달라진다고요. 어디에 어떤 식의 의미의 하나를 얘기하는지는 자기가 경험하거나 경지에 올라가야 딱 다르다고요. 경지를 이해한 게 없으니까 다 똑같은 하나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가 아니에요. 이 중맥을 열었을 때 내 주위와 하나 되는 이 하나도 있고 뭐 이걸 천인을 합의든 신을 합의든 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것도 있어요. 경지가 달라요. 이건 부분이 전체가 부분이니까 말하지 못해요. 그런 경험을 한다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또 다르다고요. 그게 느낌이 강도가 달라요. 이 밀접도가 있어요. 밀접도. 이 밀접도가 있다고요. 이 정도 차요. 정도 차가 있어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물질과 몸을 나누는 그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적으로는 서쪽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하고 시간적으로 현재에 올수록 더 강하게 나눈다 그러는데 그 실은 그런 식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이해하는데 느껴지는데 자기 몸을 자기 기를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느껴지는 그 밀접도 그 가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의식이 여기 있으면 기가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고 치면 뭐 한번 천이라도 겪어서 이만큼 다가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이 대상화가 안 되는 정도 이런 식의 밀접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몸 사라짐이 나타날 때 저런 몸의 테두리 형태가 내외 구분을 하다가 그게 사라지면서 몸 사라짐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태어구의 개념이 유사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심리적으로는 하나처럼 느껴지니까 심리적으로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르다고요. 이렇게 느껴지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믿지 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거예요. 감정이 조금 둔해가지고 다 같은 걸로 느껴요. 근데 그걸 느끼게 하는 내면의 체계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수학 거꾸로 한 거예요. 느낌은 같아요. 일이에요. 일이나 이나 뭐 너나 나 똑같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개가 한 마리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느낌은 이쪽으로 가버렸는데 다 같은 걸 느껴버려요. 자기가 뭘 느꼈대요. 그런 거 저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 이유는 이걸 말하지 않는 한 한 마리를 느낀 거예요. 한 명을 느낀 거예요. 이걸 말하지 못하는 한 그 느낌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틀린 거예요. 무조건 전 틀렸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느꼈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뭘 느꼈냐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을 또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그 전에 느꼈던 걸 다시 느끼는 걸로 반복을 해요. 이걸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상 볼 때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걸 연습을 안 한다고요. 내가 느꼈는데 그 느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 전에 느꼈던 것을 더 씌운다고요. 이건 철학에도 있잖아요. 칸트처럼 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보는 범주예요. 내가 사물을 그렇게 더 씌우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물을 더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야 그걸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치 이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론을 모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론을 모르면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그건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저승이라고요. 모르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면 움직일 수 없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갈 때 어느 곳이 있다는 걸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어느 곳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있다고 남이 다 갖춰줬으니까 가든가 아니면 거기 어떻다고 사전 조사를 했으니까 간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무섭다고요.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거,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냥 흔히 쓰는 말대로 기반요. 뭘 기반으로 해서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이에요, 애플 기반이에요. 그 기반이 먼저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게 누군가 만들어줘야 돼요. 지식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거기 위에서 한다고요. 이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는 트랜센덴스에 나오잖아요. 그놈이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데 그 알고리즘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에 의해서, 어떤 지식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된다고요. 그 지식의 힘이에요. 그 어느 곳이든 어떤 지식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 다름이 지배력이 돼요. 그래서 항상 갖춰주는 거라. 이 기반이에요. 기반을 이해하시라고요. 무슨 기반으로? 여러분들도 사고 베이스가 있어요. 내 사고 베이스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사고의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고 베이스, 기반, 알고리즘, 패러다임, 이데올로기, 관념체계, 사고체계, 니 개똥 철학.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서 뭐 할 거냐고요. 바꿔야죠. 지배해야 돼요. 그것도. 다시 메타로 넘어간다고요. 기반의 기반으로. 지식의 지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또. 그리고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기반 수준에서 이 지식 기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놈이 그때 보여요. 저놈이 그놈이 아니었네 하는 게 여기서 알게 돼요. 여기서는 이게 안 보여요. 다 이 밑으로는 뭐 다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가 올라가 봐야 다른 사람의 기반이 보인다고요. 나랑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 알게 된다고요. 여기 가면 여기도 미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식을 이걸 설명 다 되는 건가? (15분) 쉬겠습니다.